자, 이번 시간은 화수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수분은 단편 소설로 나라는 1인칭 시점에서 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화수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이야기죠. 자, 화수분은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네. 그쵸? 화수분은, 자, 제목에서도 화수분이고 이 사람의 주인공 이름이 화수분인데, 화수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닳지 않는 보물단지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수분이라는 이름에는 부자가 되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수분의 삶은 매우 가난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화수분의 가난한 삶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이 이 이름에서, 제목에서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화수분이 지금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화수분의 형인 거부가 다리를 다쳐서 그 집에 이제 그 도움을 화수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인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뭐 날이라는 단어들, 나, 화수분은 나를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수평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서 또 화수분에게 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낮춰서 부르는 어떤 호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수분이 이제 이 바쁜 시기에 가려고 하니까 나의 아내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화수분은 뭐 겨울에 이제 오겠다 뭐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어때요? 화수분은 간지 열흘이 되고 보는데 지나오지 아니한다. 자, 계속 화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고 있음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을 나서는 안 되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장때가 다 지나고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도 아직 오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멈이 등장합니다. 어멈은 화수분의 아내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화수분의 동네 이름과 번지 쓴 종이 조각을 내어놓으면서 오지 않으면 제가 가겠다고 편지를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어멈은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글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화수분이 계속 소식이 없어서 그 아내가 제가 이제 시골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내가 시골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그 나와 나의 아내는 잘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느 날 아침 바람이 몹시 불고 추운 날 아침 어멈은 어린 것을 업고 이렇게 나왔다. 이 대목에서 우리 미래를 어떤 불길함을 암시해주는 그 소설에서의 도구적 장치를 우리는 복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불길함을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날 밤도 몹시 추웠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왠지 궁금합니다. 누가 자면서 잘 갔나 얼어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 추운 날 애를 업고 간 그 화수분의 아내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김장을 바치고 다 이제 했던 어느 날 동생 S가 나타나는데, 이 동생 S는 화수분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자, 화수분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데, 자, 화수분이 시골에 간 이후에 형 거부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계속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귀동이를 부르고 귀동이를 찾죠. 그러다가 어멈의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때도 진사댁 서방님이 읽어줬는데, 이 부분에서도 화수분은 글을 못 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옥분이 애미야 옥분아 이러면서 화수분의 아내를 부르고 계속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집안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어멈을 데리러 떠났습니다. 이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자, 화수분은 양평에서 정오가 되어서 떠나서 해갈 즈음에 어떤 고개에서 이제 희끄무레한 사람을 만나고 그것은 옥분과 그의 어머니, 즉 화수분의 아내였던 거죠. 자, 어멈은 눈은 떴으나 말은 못하고 화수분 또한 말을 못하는 이 대목에서 화수분은 말문이 막힌 거고 어멈은 동사 직전에 너무 추워서 지금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나무장수가 누구를 발견하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 그리고 거기에서는 막 자다 깬 어린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죽음과 삶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픈 상태이고, 또 그 사이에서 새 생명에 대한 어떤 살아있음을 확인한 대목에서는 희망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생과 사가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우리가 유치원의 깃발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친다라는 표현, 창과 방패처럼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화수분 내외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삶, 그러면서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에서 굉장한 비극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옥분이가 살아 있었고 옥분이를 살리기 위한 이 화수분 내외의 어떤 아름다운 죽음은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나라는 1인칭 시점에서 화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어떤 제3자를 썼어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화수분과 그 다음에 화수분 부인, 그 다음에 나와 나의 부인, 나의 동생 S, 나무장수, 각각의 어떤 인물들의 특징들도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느 가난한 부부의 비참한 삶과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 삶과 죽음에서 어떤 역설적인 어떤 생과 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수분까지 해서 우리가 문학작품 안락성을 지나며랑 2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